여러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종아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계단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난간부터 찾게 되시진 않으십니까? 시장 한 바퀴 도시는 것도 예전만큼 쉽지 않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80세가 넘었으니 어쩔 수 없지 하고요. 그런데 같은 나이인데도 씩씩하게 공원을 걷고 손주 손잡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오늘 그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평생 밭일을 하신 백정자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76세이신데요. 2년 전 밭에서 넘어지신 뒤로 걷는 것이 무서워지셨습니다. 넘어지신 뒤로 종아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자꾸 드셨고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깨셨습니다. 어르신은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달걀 3개에 닭가슴살까지 열심히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다리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걷는 속도가 더 느려지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어르신의 문제는 단백질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C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근육을 만드는 벽돌은 충분했는데 벽돌을 붙여줄 시멘트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신경이 정확하게 신호를 전달해야 하며 미네랄과 비타민이 그 과정을 도와야 합니다. 단백질은 벽돌이고 칼륨과 마그네슘은 시멘트이고 혈액순환은 벽돌을 운반하는 트럭이고 신경은 건축을 지휘하는 감독입니다. 벽돌만 아무리 많이 쌓아도 시멘트와 트럭과 감독이 없으면 집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종아리는 우리 몸에서 매일 수천 번 우리 체중을 지탱하는 근육입니다. 걸을 때마다 종아리가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발을 밀어줍니다. 이 근육이 조금만 약해져도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무릎의 부담이 커지며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근육이 상당히 줄어든 뒤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영양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만 충분히 드시는 분들보다 다양한 채소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신체 기능 유지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영양소 흡수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똑같이 드셔도 우리 근육은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한어르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종아리 둘레가 32cm 미만이면 근감소증 위험 신호로 봅니다. 종아리가 가늘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살이 빠진 것이 아니라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행 속도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1초에 0.8m 미만으로 걸으시면 건강 위험 신호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데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육이 줄어드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매일 조금씩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젊었을 때는 만들어지는 속도가 부서지는 속도보다 빨라서 근육이 유지되거나 커집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시면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부서지는 속도는 그대로인데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양이 같아도 근육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려면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는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칼륨이 없으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마그네슘이 없으면 근육이 이완되지 않아서 쥐가 나고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힘줄과 인대가 약해집니다. 이 조력자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곳이 바로 뿌리채소입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시멘트를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 부엌에 있습니다. 뿌리 채소입니다. 감자, 고구마, 비트, 당근, 연근. 우리 부엌에 늘 있어서 너무 흔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 근육의 시멘트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께 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를 그냥 배 채우는 음식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감자에는 칼륨이 바나나만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이 근육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을 조절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종아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밤에 쥐가 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자에는 비타민 C도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가 감자에도 있느냐고 의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삶거나 찌시면 일부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끓이시면 줄어들 수 있으니 적당히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를 드실 때 가장 피하셔야 할 방법은 튀김입니다. 기름과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감자의 장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 삶거나 찌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삶은 감자에 삶은 달걀이나 두부를 곁들이시면 벽돌과 시멘트를 동시에 채우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요. 감자를 삶은 뒤 식혀서 드시면 전분 구조가 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당뇨가 걱정이신 분들도 이 방법으로 드시면 혈당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혈당이 걱정이신 분들이 감자를 아예 안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조리법의 문제이지 감자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자를 튀겨 드시는 것과 삶아서 달걀과 함께 드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식사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면 감자를 무서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활동량이 있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면 에너지원으로 알맞게 쓰이고 가벼운 산책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겨울철 간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아깝습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많아지는데 이것이 근육세포에도 부담을 줍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장 건강과 근육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좋을수록 영양소 흡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는 찌거나 구워서 원래 형태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설탕이나 시럽을 넣어 조리하시면 당분 섭취가 많아지니 피하세요. 찐 고구마에 삶은 달걀이나 두부를 곁들이시면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세 번째는 비띠입니다. 마트에서 보시면 선명한 자주색 때문에 눈길은 가지만 실제로 장바구니에 담으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비트에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면서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열려야 산소와 영양분이 근육까지 충분히 전달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혈액이 근육까지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트가 이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운동 선수들이 경기 전에 비트 주스를 마시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원리는 같습니다. 혈류를 좋게 해서 근육에 산소를 더 보내는 것입니다. 비트의 진한 자주색에는 베탈레인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삶아서 얇게 썰어 반찬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비트를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비트 주스를 한꺼번에 많이 마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삶은 비트를 얇게 썰어서 두부와 함께 반찬으로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비트의 붉은 색소인 베탈레인은 항산화 작용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는 성분으로 노화 과정에서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이 쌓입니다. 이 염증이 근육 회복을 느리게 만듭니다. 비트의 항산화 성분이 이 과정을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맛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 천천히 식단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 하면 눈에 좋은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이 당근의 전부가 아닙니다.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근육의 힘만이 아닙니다. 근육과 신경이 정확하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능력입니다. 계단을 내려가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발목이 균형을 잡고 무릎이 충격을 흡수하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느려지면 발이 걸리고 균형을 잃습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세포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과정에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당근은 약간의 기름과 함께 조리하시면 베타카로틴의 흡수가 좋아집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소량 넣어 살짝 볶거나 찌시면 됩니다. 기름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삶은 당근을 두부나 생선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채소를 동시에 섭취하실 수 있어서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당근은 눈 건강만 챙기는 채소가 아닙니다. 걸을 때 필요한 신경과 근육의 소통을 돕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계단을 내려가시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실 때 필요한 빠른 반응 능력이 신경 건강과 직결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연근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시고도 자주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잠깐 반찬으로 드시고 평소에는 잊고 지내시죠. 연근에는 식이섬유, 비타민C, 칼륨, 그리고 폴리페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근에는 탄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것이 항염 효과가 있어서 관절의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연근 조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시중 제품 가운데 설탕과 조청이 많이 들어간 것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집에서 간을 약하게 해서 만드시거나 살짝 삶아서 반찬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근을 잘라보시면 안에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이 보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모양을 보고 몸속 길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음식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연근의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가 잘 되고 그래야 근육에 필요한 재료가 충분히 전달됩니다. 연근을 얇게 썰어서 생선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식물성 영양소를 한 끼에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시는 치명적인 조리 실수 3가지를 여러분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연근 조림에 설탕과 조청을 듬뿍 넣고 고구마에 꿀과 시럽을 바르시면 뿌리 채소의 장점보다 불필요한 당분 섭취가 훨씬 많아집니다. 채소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설탕이 많이 더해지면 영양 균형이 깨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튀겨 드시는 것입니다. 감자튀김, 고구마튀김, 기김, 고구마튀김, 연근튀김. 바삭해서 맛있지만 기름을 많이 흡수합니다. 특히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삶거나 찌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한 가지만 계속 드시는 것입니다. 감자만 좋다고 해서 매일 감자만 드시면 칼륨은 충분하지만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5가지를 돌려가며 드셔야 각각의 장점을 골고루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에 하나씩 돌려가며 드시면 됩니다.
월요일에는 감자, 화요일에는 고구마, 수요일에는 비트,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뿌리 채소만 드시면 시멘트만 있고 벽돌이 없는 셈입니다. 감자에는 달걀을, 고구마에는 두부를, 비트에는 생선을, 당근에는 콩류를, 연근에는 고등어를 곁들이시면 벽돌과 시멘트를 동시에 채우시는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어르신 영양학에서는 한 끼에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을 최소 2.5g 이상 섭취하셔야 근육 합성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달걀 2개 또는 생선 한 토막 정도면 이 양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뿌리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이 기준을 자연스럽게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원주에서 퇴직 경찰로 지내시는 나진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7세이신데요. 평생 체력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단을 오를 때 종아리가 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밤에 쥐도 자주 나셨습니다. 어르신은 단백질이 부족한 줄 알고 닭가슴살과 단백질 보충제를 열심히 드셨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더니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가 낮았고 비타민 D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의 조언으로 매일 식사에 뿌리채소를 하나씩 추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삶은 감자와 달걀, 점심에 당근볶음과 생선, 저녁에 연근조림과 두부, 이런 식으로 단백질과 뿌리채소를 함께 드셨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르신이 놀라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3층 계단을 오르시면 중간에 한 번 쉬어야 하셨는데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쉬지 않고 올라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2달 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단에서 다리가 안 떨린다고요. 밤에 쥐도 거의 안 나고요. 단백질만 먹을 때는 안 됐는데 채소를 같이 먹으니까 달라졌다고요.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뿌리 채소를 드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근육은 아무리 좋은 영양을 받아도 줄어듭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2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과 식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좋은 음식만 드시고 움직이지 않으시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운동만 하시고 영양이 부족하시면 근육 회복이 어렵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몸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수분은 혈액순환과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다만 의사의 수분 제한 지시가 있으시면 그것을 따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30초만 해주시면 좋은 동작이 있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펴기를 10번, 발목을 돌리기 10번,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기 10번. 이 동작들이 잠들어 있던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시면 첫걸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백정자 어르신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매일 식사에 뿌리 채소를 하나씩 추가하시고 아침에 침대에서 30초 동작을 하신 뒤 일어나시고 식사 후에 밭 주변을 10분씩 걸으셨습니다. 어르신의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첫 달에는 밤에 종아리쥐가 줄었습니다. 둘째 달에는 부엌까지 걷는 것이 한결 편해지셨습니다. 석 달 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넘어질까봐 무섭지 않다고요. 밭에도 다시 나가신다고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제 괜찮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산을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마라톤을 뛰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서 편안하게 걷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소망이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뿌리 채소는
우리 선조들이 특별한 건강식이 없던 시절에도 계절마다 자연스럽게 우리 식탁에 올렸던 음식입니다. 감자, 고구마, 연근, 당근. 그 당시에는 근육 회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몸을 든든하게 하고 오래 걷는 힘을 기르는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의 현대 식생활에서는 빵과 면, 가공식품은 늘어나고 뿌리 채소를 먹는 횟수는 줄었습니다. 이 변화가 노년기 근육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식탁에는 이미 답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라는 시멘트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시멘트를 채워주는 것이 뿌리채소입니다. 감자는 칼륨으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고 고구마는 항산화 성분으로 근육세포를 보호하고 비트는 혈류를 열어서 산소와 영양분을 근육까지 보내주고 당근은 신경 기능을 지원해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게 해주고 연근은 식이섬유와 항염 성분으로 관절과 장 건강을 함께 챙겨줍니다. 하루에 하나씩 돌려가며 드시되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식사 후에는 10분만 걸으세요. 아침에는 침대에서 30초 동작으로 종아리를 깨워주세요. 특별한 건강식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감자 한 알, 고구마 한 개, 당근 한 뿌리가 우리 다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뿌리채소 하나만 여러분의 식탁에 추가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 아침 첫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일보다 오늘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오래오래 우리 발로 여러분 함께 걸읍시다.